네,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밤 최고 하락한 종목에는 비료업체 모자익, 원유 및 가스 탐사 개발 기업이죠, 헬스, 또 듀폰에서 분리된 농업 부분의 독립법인인 코르테바 등이 보이고요. 최고 상승 종목들에는 12일 디즈니 플러스를 출시하며 첫날 예상보다 많은 1,000만 이상의 구독자 가입을 보인 디즈니를 비롯해 전기 및 가스 공급업체 에디슨 인터내셔널, 또 중남미 전자상거래업체 메르카도 레브레, 또 채권 전자거래업체인 마켓 액세스 등이 보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원격 치아 교정 서비스 기업 스마일 다이렉트 클럽입니다. 이 기업은 온라인을 통해 고객에게 투명 교정 장치를 직접 판매하고요. 라이센스가 있는 치과 의사가 원격으로 교정 상태를 또 모니터링 하는데요.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유니콘 기업 중에 이 기업은 지난 9월 12일 상장되며 바로 그날 28% 급락하면서 사상 최악의 IPO를 기록했죠. 그럼 상장 이후에 처음 발표한 분기 실적은 어땠을까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0%나 증가한 1억 8,02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예상치인 1억 6,540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순손실의 경우는 전년 동기에 1,495만 달러에서 3억 8,760만 달러로 급증했는데요. 이는 주식 보상으로 인한 일회성 비용과 IPO 경비로 600만 달러를 포함한 데다가 값비싼 TV나 SNS 광고도 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순손실 증가 소식으로 주가는 2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래서 이번엔 명품 패딩으로 유명한 캐나다 구스의 소식입니다. 캐나다 구스는 50년 전 토론토의 한 창고에서 시작해 오늘날의 프리미엄 의류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했는데요. 13일 시장 개장 전 애널리스트의 예상을 뛰어넘는 회계년도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영업 비용을 제외한 조정 주당 순이익은 57 캐나다 센트로 시장 예상치인 43 캐나다 센트를 크게 상회했고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2억 9,400만 캐나다 달러로 예상치인 2억 6,680만 캐나다 달러를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 이후 경영진이 애널리스트들에게 밝힌 3분기 실적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이 있었는데요. 현재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격한 시위의 영향을 반영한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주 8일 금융회사 DA 데이비슨이 부진했던 북미 백화점의 판매와 또 홍콩의 문제로 중국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주가 등급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는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네, 이번 소식은 중국에서 스타벅스에 도전장을 내민 르이싱커피입니다. 지난 5월 나스닥에 상장한 르이싱커피의 가장 큰 특징은 매장 대부분에 주문을 받는 직원이 없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주문을 받고 또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시장 점유율을 넓혀왔습니다. 이에 일부에서는 파란 사슴이 인어를 잡는다라는 말이 나왔죠. 13일 3분기 실적 발표가 또 있었고요. 실제로 예상보다 적은 손실과 급증하는 매출을 보였습니다. 우선 조정 후 주당 순손실은 32센트로 시장 예상치인 37센트보다 낮았고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58%나 증가하면서 14억 9,300만 위안으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488억 원으로 예상치를 약간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스타벅스가 4천여 개 이상의 매장 수가 있는데요. 르이싱커피가 최근 700개 이상의 신규 매장을 오픈하면서 전체 매장 수 3,680개를 기록했습니다. 이토록 빠른 속도로 그 갭을 줄여나가는 것이 눈에 띄면서 주가는 13% 이상 급등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세계 최대 배터리 생산업체죠. 에너자이저 홀딩스입니다. 배터리 하면 바로 이 두 기업이 동시에 떠오르는데요. 최초의 건전지를 탄생시킨 에너자이저와 또 아폴로 11호 계획에 참가해 처음으로 달로 간 배터리가 된 듀라셀은 오랜 라이벌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순이익이 4,620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1,500만 달러에 비해 크게 늘어났고요. 또 주당 순이익은 93센트로 예상시인 81센트보다 높았습니다. 또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57% 증가한 7억 1,900만 달러였는데요. 이는 시장 예상치인 7억 1,300만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또 분기 매출 급증은 올해 1월 스펙트럼 브랜드의 배터리와 자동차 케어 사업 부분에 3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8천억 원에 인수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주가는 15% 이상 급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베스팅닷컴에서 전하는 글로벌 마감 시황 펄스였습니다.